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미국 판매량 자료 정리 및 FSD 수익성을 직접 계산해보고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정리한 뒤 인도량 발표 이후 진행된 캐시오드 인터뷰 더빙 영상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테슬라의 판매량 자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미국에서 테슬라의 판매 차량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처음 2000대, 1200대에서 시작을 해서 2024년 자료는 없어서 마지막 자료인 2023년 12월을 보면 58,000대까지 아주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과정에서 성장만 하였을까? 이 다음 자료는 연도별로 미국 내 판매량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연간 판매량 자료이고 그 다음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몇 %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자료는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중에 몇 %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는지 나타내고 그 다음은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매량만 보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 같지만 2019년 같은 경우 무려 1년 단위로 봤는데 오히려 역성장을 합니다. 마이너스 1.2%로 적지만 역성장을 하는 연도가 있었죠. 만약 이때 투자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상황이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더할 수 있죠. 과거에는 실제 부도 가능성이 결코 0%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큰 공포를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DNA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테슬라가 차지하는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역시 아주 꾸준하게 올라간 것 같지만 그 변화폭을 보게 되면은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때는 한 해 74%가 성장하는 해도 있었지만 성장폭이 0.67% 혹은 1.4%일 때도 꽤나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또 다양한 노이즈가 나오겠지만 한 해에 18,800대를 팔지 못하던 회사가 이제는 미국에서만 67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회사가 되었죠. 그 밖에 밑에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 단위로 봐도 큰 폭의 변화가 있다는 건 손쉽게 볼 수 있고 분기 단위로 볼 때 이런 변화가 있는 거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앞서 살펴봤던 2019년도입니다. 이때 또 판매량이 아주 크게 하락을 하면서 프리 캐시플로우까지 마이너스가 되던 시기입니다. 이때 공포에 빠져서 테슬라를 떠난 투자자분들 지금 어떤 심정일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과 같은 분기, 3년 뒤, 4년 뒤, 5년 뒤 어떤 심정이 될지 손쉽게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번 인도량 자체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는 엄청난 변혁을 만들고 있고 가장 눈앞에 보이는 성취 가능한 변혁 중 하나가 FSD입니다. 그렇다면 이 FSD가 실제 어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앞서 살펴봤던 미국 내 판매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이연 매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FSD 이연 매출은 과거에 벌써 팔아서 돈을 받았지만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걸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거는 앞으로 판매하는 FSD를 모두 다 매출로 인식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테슬라의 차량 240만 대가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FSD를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은 차량을 200만 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1개월 FSD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번 2분기부터 실제 FSD를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 아주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보수적인 내용 중 하나가 이번에 FSD 서비스를 경험한 많은 사람 중에서 매 분기 8%의 사람이 새롭게 FSD를 구매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분기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 바꿔서 테스트하는 거야 간단한 것이니까 끝나고 이것도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보수적인 가정 중 하나가 신규 미국 판매입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2023년에 판매되었던 미국 내 테슬라 차량의 4분의 1, 즉 분기 평균치만을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가정인데 그만큼 최악의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FSD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는지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 FSD 구매 비율을 20%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FSD를 구매하고 있지 않던 차량에서 새롭게 FSD를 구매한 숫자, 테슬라 신차를 구매하고 FSD를 구매한 사람들의 총합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매 분기 FSD 판매 매출을 계산해 보면은 매 분기 2빌리언 달러가 넘는 엄청난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순이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FSD 판매 매출에 대응되는 추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FSD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R&D를 매 분기 투자해 왔으며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과거 투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FSD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새롭게 생기는 추가 매출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추가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70-8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 분기 2빌리언 달러가 넘는 엄청난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과거 테슬라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내려가서 2빌리언 달러대로 나오고 있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어닝이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빌리언 달러라는 거는 현재 당기순이익을 2배로 띄울 수 있는 크기의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FSD가 얼마나 팔릴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길게 보면은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FSD 구매율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FSD 버전 12부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매율 자체가 더 높아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FSD를 구매하지 않았던 차량 매분기 8%가 조금 크다면은 이제 4%로 낮춘다 하더라도 1.3빌리언에서 이후에는 1.5빌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매출, 순이익으로 바꿔도 1빌리언 달러를 손쉽게 넘길 수 있는 금액이 매 분기마다 생기게 되며, 이는 최근 당기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역시 50% 이상 어닝을 높여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FSD가 가져올 영향을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직접 계산해 보면은 이 미래가 얼마나 명확한지 손쉽게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 자체는 보수적이어도 너무나 보수적입니다. 현재 테슬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정에서는 미국에서만 FSD가 제대로 작동해서 판매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전 세계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1-2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모델2가 보급되고 난 다음에 차량이 저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차량이 바뀌게 될 건데, 이때 FSD까지 함께 팔리게 된다면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 그리고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이센싱까지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 다 아주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좋은 일이 많이 쌓여 있지만 당장 터널 비전을 통해서 눈앞에 나온 부정적인 내용에 공포에 빠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이 아주 재미난 글을 올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로스 저버인지 버거인지 또 월가에서 멍청하기로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헛소리를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론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모지리는 본인이 모지리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게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 알고 있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조차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나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월가는 물론이고 온라인상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주변에도 비슷한 모질이들이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인이라면은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맞다라고 해주고 자리를 뜨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모질이들이 자신감이 더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거나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런 모질이들이 날뛰게 되지만 크게 신경 쓸 가치가 없을 뿐더러 결국 이런 모질이들은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자체에 대해서 구분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사기꾼의 희생양이 되어서 참교육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자꾸 누군가를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와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숱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 10살짜리 정도도 만들 수 있는 이 차트를 근거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장 뒤처져 있다라고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그 전문가들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그런 헛소리를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비슷한 역사는 계속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분기 인도량이 예상외로 많이 낮았기 때문에 어닝 역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테슬라의 가치가 낮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만약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은 앞서 살펴봤던 FSD와 FSD 자체의 매출을 크게 올려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또 그 밖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장 기회들이 투자 기간 내에 현실화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과거 일론이 스페이스X를 통해 쏘아 올렸던 로드스터를 타고 있는 스타맨입니다. 지금 또 태양계에서 타원형 궤도를 돌며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맨이 타고 있는 로드스터에 적혀져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글귀이죠. Don't panic, 공포에 빠지지 말라라는 글귀입니다. 일론은 이 문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일론처럼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포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탐욕, 이 모든 것은 본능에서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본능은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 하나의 코드이기도 합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당장의 생존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호랑이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1년 뒤, 2년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고 일말의 가능성이나마 위험하다면 공포를 느끼고 당장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본능 속에 들어가 있는 공포.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탐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눈앞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보는 게 장기 투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능에 거슬러야지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도 하죠. 이런 공포, 패닉이 올 때도 분명 있지만 그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패닉이 올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긴 시야를 바탕으로 또 과거 시점에서 봤을 때 공포스러웠을 만한 시점을 다시 생각해보면은 조금 더 이 본능을 이겨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은 다시 한 번 더 FSD 라이센스를 언급합니다. 결국 일어날 일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테슬라에서 FSD 라이센싱을 시작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첫째로 하드웨어 역시 함께 판매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카메라 위치, 현재로서는 역시 중요하고 나중에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공지능 안에서 재구성하는 이 벡터 스페이스를 훨씬 더 잘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카메라 위치도 훨씬 더 다양하게 바뀔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만든 FSD 칩, 하드웨어 3 혹은 하드웨어 4를 통해서 구동이 됩니다. 이거 역시 테슬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하드웨어가 됩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정치적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제조 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를 수익을 남기면서 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자꾸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라이센스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 전체의 전기차 도입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글을 제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2주 동안 테슬라가 제공해준 FSD 버전 12를 사용하셨다가 FSD의 소중함을 느껴보기 위해서 다시 자가 운전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이때 반응은 비록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운전이 낯설게 느껴졌고 귀찮게 느껴졌다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 운전하는 게 불안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코 가장이 아님을 조금 뒤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솔직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본인의 운전 버릇이 나오며 가속도 하고
FSD와 비교했을 때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운전 버릇을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라는 소중한 말씀도 공유해 주십니다. 또 운전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졌으며 다시 FSD를 사용하는 순간 해방감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같은 경우 실제 안전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할 때 안전 점수가 96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운전해보니 85점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FSD가 주행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본인 스스로 운전하는 게 불안하게 느껴졌다라는 게 결코 거짓이 아니고 수치로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은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슷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실 거고 이 컴퓨터에는 윈도우나 맥이 깔려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윈도우나 맥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갑자기 도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스를 통해서 간단한 일조차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스에서도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거의 전문가가 되어버리겠죠. 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도스로 돌아갈 수 없듯이 수동 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일부 자동차 레이서 분들처럼 혹은 도스를 취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전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취미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생기겠지만 모두 다 자율주행으로밖에 바뀔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게시글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올리버라는 분의 게시글인데 이 분이 테슬라의 FSD가 아주 인상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재미있냐? 이 올리버라는 사람의 경력을 보게 되면 과거 크루즈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이제 크루즈에서 일하던 사람도 그냥 일하던 사람도 아닌 부사장이 FSD를 보니까 아주 놀랍다라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과거 확인했던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재미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FSD가 실제 보여주는 주행 영상들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보시면은 앞에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자 한다라는 걸 인지하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속을 하고 양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앞에 정지되어 있는 차량까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였고 또 여기까지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차선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여유롭게 대인배와 같은 양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홀마스 씨께서 자율주차 기능을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자율주차를 통해서 멈춰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주차를 한 모습인데 이걸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거리를 인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만으로도 점유 네트워크를 개선시켜서 아주 정확한 거리 감각을 바탕으로 자동 주차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쉽게 볼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엣지 케이스 역시 소이어님을 통해서 공유되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공사 현장에 상당히 많은 안내판이 붙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걸 코드로 짜서 자율주행을 만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FSD 버전 12 이 역시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멀로 씨께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버트럭 분해 작업을 진행 중이셨는데 드디어 배터리까지 도달하셔서 그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과거 모델 Y에 사용되던 4680 배열 구조와는 조금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4680 역시 얼마나 많은 점이 바뀌었는지 조만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인도량이 발표되고 난 다음 캐시 우드 씨께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좋지 않은 실적 발표로 인해 하락한 테슬라의 가격 움직임을 보았기 때문에 테슬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약세로 전환하는 어떤 큰 변곡점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루는 어닝콜에서 벌써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자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통계가 발표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보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대부분 경제 통계가 시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가 고금리에 대응해서 판매 가격을 낮춰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가격을 인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약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M과 포드도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을 잠시 멈추겠다고 말하면서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 공장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이라 치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우리의 투자 기간인 향후 5년 동안 전기 자동차의 평균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새로운 블록 제조 기법과 기술은 AI와 함께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얼마나 많이 사셨나요? 여러분이 우리처럼 테슬라가 이 분야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 특히 미국에서의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 지금 사람들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밸류에이션 인하와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사람들은 테슬라가 테크 회사라 말하였습니다. AI 회사라고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관론자들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죠.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회사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밸류에이션이 유지되고 실제로 더 높아지려면 방금 말처럼 테크 회사가 되어야 할까요? 로보택시, AI, 이 모든 것을 갖춘 회사가 되어야 하나요? 테슬라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 간의 융합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가능이 아닌 언제의 문제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개념 증명 단계에 있습니다. 곧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12.3 FSD 버전을 사용해 보셨다면 얼마나 뛰어난지 알게 되실 겁니다. FSD는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더 정확해지고 동시에 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세 가지 기술을 대표합니다. 로봇 공학. 이 차는 로봇이고 앞으로도 로봇이 될 겁니다. 물론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도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5년 후에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전체 판매량의 75%에서 85%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까? 예,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될지. 우리 예측이 맞다면 평균 전기차 가격은 2만 5천 달러대가 될 것입니다. 평균적인 가솔린 자동차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GM과 포드 그리고 다른 제조사에서는 전기차를 절반의 가격으로 만들기는커녕 수익성조차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수익성 있게 생산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컨버전스 아이디어로 넘어가도 될까요? 로봇과 에너지 저장 장치는 5년 안에 75%, 85%가 전기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현재 시총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봅니다. 거품이 아니고요? 조만간 재고 조정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비디오와 함께 수많은 인벤토리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재고 주기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재평가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재평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가치 평가가 정확하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젝트는 높은 가치를 반드시 가질 겁니다.
테슬라를 300에서 400달러에 매도했었는데 지금 사게 된다면 5년 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2,000달러라고 확신합니다. 2,000달러요? 생각해 보세요. 60% 하락했던 2018년, 19년이 생각나는군요. 우리는 약간의 거래 범위에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애널리스트, 투자자들이 세 가지 기술의 융합이 얼마나 도발적인지 이해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돈나무 누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테슬라가 과거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판매량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는 항상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엄청난 S커브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5년 뒤 80% 내외의 차량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상 결코 가장된 예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동시에 전기차가 가지는 가격 경쟁력 역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까지 합쳐진다면 사실상 게임은 벌써 끝난 상태입니다. 그 관점을 5년 뒤로 보느냐, 사실 자율주행은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코앞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